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또 문제가 많이 되죠? 요 공실들 때문에. 그래서 공실 상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고요. 공실 지식산업센터,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쟁점, 공실과 관련해서, 그 세무적 쟁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은 공실 상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팔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기려고 하는데, 되게 이제 상가는 이제 뭐 그 본인 상가도 있을 수 있고, 그 임대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임대 상가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임대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뭐 부가세도 환급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행히도 가격을 낮춰서 이제 매매가 되는데, 이게 공실인데 포괄량수도가 되냐? 저희가 보통 임대업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어야 되고 그 임차인을 승계해야 포괄량수도인데, 공실인 경우도 가능하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가세를 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실인데 오피스텔인데 공실이에요. 이런 경우 이 공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집이 있는데 이 공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봅니까? 아니면 주택 외 그냥 업무용 그 건물로 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공실 오피스텔을 이제 직접 이걸 매매할 때 이게 주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업무용 이런 상가 같은 업무용 건물입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또 공실과 관련해서 또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산도 공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매매할 때, 이것도 마침 이제 매매하기가 어렵지만 매매할 때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제가 가로치고 폐업시 잔존재하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 혹시라도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실상가인데요. 저희가 공실상가 같은 경우는 요 매매 시 사업 포괄량 수도가 되는지 여부는 이렇게 가능한 경우랑 포괄량 수도가 사업 양도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업을 아예 그 개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는 냈지만 임차인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온 상태다. 그런 경우는 사업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하고 공실 상태인 그 상가를 양도할 때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해석될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 후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 양도에도 해당되고,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 즉 환급도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 해석이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 전에 공실 상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처음부터 공실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상가를 분양받을 때부터 공실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사례는 이거죠. 우리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내가 두 개를 뭐 분양을 받든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둘 다 임차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포괄적으로 넘기면 이건 사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임차인이 있었는데 퇴거를 했어요. 나는 그대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겠죠. 그런데 공실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최초 상가를 분양받아서 처음부터 공실이었다면 그거는 사업 양도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임차인이 있다가 퇴거하고 공실인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그 다른 주택 팔 때 공실이
공실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면 공실 오피스텔 매매할 때 주택이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요. 일단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이 공실 직전에 오피스텔을 누군가 임차인이 상시 주거로 썼다라면 지금 현재 공실이지만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세법 여러 뭐 내용이나 해석상으로는 이 상시 주거로 썼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실이다 보니까 공실은 지금 당장 상시 주거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공실 전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실 직전에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공실이라도 주택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오피스텔을 최초에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은 때부터 공실이에요. 그러면 저희 오피스텔 자체는 태생 자체가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그죠?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업무용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 비과세 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그 임차인이 사실은 살고 있는데 야 그 전입신고만 하지 마라. 그래서 나 공실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런 건 다 걸려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공실인 경우, 진짜 분양 때부터 이런 경우는 주택 외로 보겠다. 그리고 또 공실 직전에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진짜 업무용으로 썼어요. 여기 뭐 주거 안 했어요. 진짜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실은 업무용으로 쓰던 그 오피스텔을 지금 공실이 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석이나 뭐 이런 서면 답변 내용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후 공실 상태 양도시 할 때는 뭐 내용 쭉쭉쭉 있는데 결국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했다라는 내용이겠죠. 지금은 공실 상태니까 사용했다라면 이건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오피스텔 공실 상태인 경우 뭐 내부 구조 형태 사실상 그 사용하는 용도 등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다 상시 주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집이 있고요. 비과세 받고 싶은 집이 있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요거를 상시 주거로 만약에 사용했으면 상시 주거한 그 날부터 그날 일시적 이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상시 주거한 그때 오피스텔을 주거로 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판단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여부도 마찬가지. 내부 구조 형태 사실상 사용한 용도. 그래서 요게 공실 오피스텔이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공실상가랑.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실이었다고 그러면 포괄양수도가 되고 중간에 그 임차인이 있다가 그 공실이면은 포괄양수도 상업양도가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 공실 직전이 주거로 썼으면 지금 공실에도 주거. 그 다음에 그 공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임차인이 없이 그냥 공실이었다면은 이건 업무용. 그 다음에 공실 직전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과 관련해서 공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매매 시 부가세 문제하고 제가 이제 폐업 시 잔존제한 문제, 이거 제가 뭐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폐업 시 잔존제한이라는 게 이거죠. 내가 최초에 부가세 환급 받았다가 폐업을 하면 10년을 못 채우고 폐업을 하면 그 남은 기간치를 그 부가세를 다시 뭐 토해내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들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등등인데 여기는 임대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업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화의 양도로 뭐 포괄량수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폐업을 이걸 매매하게 되면은 폐업을 하겠죠. 폐업을 하게 되면은 당초에 그 부가세 환급받은 거 이거 다 토해내야 되겠죠. 되게 보면은 이렇게 뭐 정보통신업 이런 걸로 사업자 등록이 많이 낮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실인 경우는 만약에 매매가 되면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시 세금 절세 방법은 요 지식산업센터 여기 사업자 등록은 냈지만 부가세 환급은 받았지만 당장 여기서 뭐 그 매출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또 여기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매출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작게는 60% 크게는 뭐 80%까지도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를 그 지금 그 이자랑 이제 뭐 관리비만 나가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출도 안 되고 뭐 이거 적자인데 손해인데 이거 무슨 뭐 이거 장부 관리 같은 거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다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종합소득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소득 여기에 관련된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내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어떤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요게 그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때 마이너스를 필요경비처럼 요때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합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뭐 나가는 돈만 많고 그 매출은 없는데 뭐 이거 장부관리 이런 거 못하러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손실을 일단 손실 자체를 좀 뭐 할 수만 있으면 크게 키워서 매출이 없으니까요. 키워서 요거 합산해서 그나마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납부할 소득세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다른 소득 절세하는데 좀 요게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사회적으로 요즘 공실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많은데요. 요 공실과 관련해서 요거 한번 세 가지 사례 좀 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